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 장 초반부터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온테크 그리고 베셀 같은 종목인데 앞서 시황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정부가 UAM 시범 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앞서 정부는 수도권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역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오늘은 UA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항공기를 이용한 도시 교통 체계를 말하는데요. 차가 꽉 막힐 때는 한 번쯤 하늘로 그냥 날아가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개발부터 나르는 택시, 그리고 드론 배송까지 관련 인프라 사업까지 통합해서 이르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각국의 정부도 미래 먹거리로서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류가 비행기를 개발한 지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우주선을 개발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 관련주들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켰고 미래 먹거리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UAM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UAM 시범 사업 확대, 날아오르는 관련주인데요. 정부의 모멘텀이 과트 붙은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이슈도 함께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죠. UAM. 사실 거의 헬리콥터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물류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정부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UAM 시범 사업이 이 수도권에서 이제 더 멀리 확대가 되고 있다. 날아오르는 관련주 이렇게 했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UAM. 저는 솔직히 경험을 못 해봤어요. 누구도 경험 못 해보지 않았을까요? 수도권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어쨌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인가 앞으로 아니면 또 미리 봐둬야 될 종목인가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UAM. 자, 자세한 현황부터 볼까요? 일단은 어제 이슈가 나왔죠. 네. 정부에서 이제 이 시범 사업 범위를 이제 넓힌다라는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시범 사업이 서울에서 이제 인천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지방까지도 좀 넓혀 나간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시장에는 새로운 스타가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UAM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갖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UAM 쪽이 또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UAM 아까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약한 최대한 6명 정도가 이제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미래 도시처럼 와. 이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저런데 그래서 날아다니네요. 저렇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탑승자가 탑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택시처럼 태우는 그러면서 이제 뭐 미래에는 무인기로도 운용이 가능하겠죠. 멋있네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나온 법안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 범위를 좀 넓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네. 2025년까지 2년 상용화 뒤네요. 목표니까.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요거 타고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까지 UAM법 이제 어찌됐든 이제 하루를 또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관련법. 법을 좀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8월에는 이 실증 비행이 들어가기로. 그 다음에 올해 12월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물류 배송에 대한 실증 시험도 이제 시작을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UAM을 가지고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택배까지도 하는 그런 거군요. 아마 이쪽이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택배 쪽이요. 예, 그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물류 배송이 UAM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보다는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자리 잡을 겁니다. 이제 물류 배송 쪽은. 네. 그러면서 이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그리고 이제 광역시 그리고 203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이 계획에서 빠르게 좀 시범 사업 범위를 좀 넓히자 지방까지 약간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년 1, 2, 2월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 범위, 사업 추진 방안을 좀 마련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까지 이 수도권 도심들을 좀 연결하는 노선을 먼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약 한 3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이제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한강을 따라서 이제 김포, 그다음에 잠실까지 연결을 하는 이제 이 UAM 수도권 2단계의 이제 실증 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완전히 정도. 이렇게 서울을 가로지르는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이제 2024년에 서울 도심 이제 UM 실증 노선 아닌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김포 쪽에서 이제 잠실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이 그럼 총 한 3개 정도 서울 내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쪽에 저기 공항 쪽에 하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 예. 이렇게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저기 이제 김포 쪽에서 타게 되면 네. 약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제 서울로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빠르네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저는 경기도민이거든요. 네. 네, 의정부 쪽의 토박입니다. 아, 네, 왔다 의정부가 갔다 살짝 이동 시간. 위에 네. 양주 토박인데 그 혹시 드라마 그 나의 해방일지를 보신 분들은 손석구 씨 아시겠지만 나오는 거, 예. 네, 손석구 씨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서울이 계란 노른자고 네. 경기도가 계란 흰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흰자에서 계란 노른자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 왕복 3시간이다. 약간 이제 네, 이런 네. 이야기 나오죠. 요새 저도 출퇴근하고 있는데 왕복 3시간 걸립니다. 거의 여행 수준입니다. 네,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10분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UAM을 통해서 이제 굳이 서울 내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접근성이 빨라지니까요. 그렇죠. 네. 접근성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집약되어 있었던 부분들 경기도 쪽으로 점점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UAM 쪽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10분,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설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경기도 쪽에 또 다시 한번 건설 붐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겠네요. 라는 부분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UAM이 또 소방 분야라든지 음. 혹은 이제 뭐 재난 분야 이러한 분야에도 좀 쓰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자, 불 끄는 겁니다. 아, 드론이 저렇게 가요? 예,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물을 쏘는 거죠.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차 사다리가 예. 17층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아, 그 이상은 힘들군요. 예, 그래서 초고층까지는 화재 진압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드론이 조금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소방 분야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헬기보다는 더 효율적이네요. 위에서 때려 붙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산악 분야, 산간 지역이나 혹은 이제 바다에서도 이제 이렇게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또 많이 쓰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아마 이제 먼저 좀 활성화가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좀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먼저 이제 물류 배송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이 재난 분야 이렇게 일어났을 때 테스트를 이쪽에 많이 먼저, 해보겠네요. 네, 테스트는 이미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쪽에 먼저 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수도에 집약되어 있는 인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UAM이 계속적으로 비수도권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좀 범위를 넓혀 나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경기도에 조금 더 이제 살려는 그런 인구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지방에도 이제 인구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시범 사업을 지역까지도 좀 넓혀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UAM 사업을 진행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 통신 3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통신이요? 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이 드론이 뜨고 UAM이 뜨게 되면 네. 통신이 또 잘 되어야 되거든요. 아, 인프라가.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갖춰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롯데, 뭐 LG, SKT, 뭐 LG 다 참여하고 있고요. 현대차, 예. 네, 그다음에 뭐 현대차도 있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GS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금 먼저 좀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하나 네.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어떤 이미 거예요? 이제 만들었어요. 버터플라이라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오버에어라고 하는 그 기업과 이미 이제 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이 UAM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대차가 먼저 만들자는데 그건 또 아닌가 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2026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UAM의 장점, 네.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전기로 뜨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친환경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 있는 미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택시 기사님들도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UAM 운전면허도 따야 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으로 딱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관련주들의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한 번은 좀 시세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바로 그냥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볼까요? 네, 오늘 네. 이제 바로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 네. 시간으로 어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죄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너무 단기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네온테크라던가 혹은 이제 베셀,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싹 다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네. 일단 그동안에 드론, 그 다음에 이제 UAM 쪽이 너무 집중을 못 받았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모습이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차익 실현의 흐름이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UAM 쪽에서는 그동안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이 부재했던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시간으로 상승 나오면서 시가 이제 갭을 띄워놓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상승이 나오려면 네. 기존의 힘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시장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거를 기회 삼아서 나오신 거군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시장 투자자들도 UAM이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동안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네온테크뿐만 아니라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의 수급이 아예 부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냥 반응 나오고 바로 차익 실현 나왔고요. 베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수급이 딱 요 정도 들어가 줬는데 네. 그대로 오늘 그 이상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UAM 쪽은 그동안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만한 힘이 부재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차이점을 느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예. 이제 제가 최근에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탑픽이라고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약간 예. 오늘 이제 8% 정도 올라가면서 8,700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때 이제 요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이 이제 자동차 쪽에선 가장 좀 베스트 픽이다. 지금 네. 현재 수급이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살아있네요. 네. 다른 종목과는 이제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죠. 예. UAM 종목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수급이 활발하게 이 구간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이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강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온테크.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힘이 부재해서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요. 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밀어주면서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겨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거의 그렇게 보나 봐요. 네, 완전히 네. 이제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증 사업하고 있는 거고 실증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어느 정도 보여질 때까지 UAM은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결국에는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보여줄 만한 수급을 쫙쫙쫙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로봇이나 AI처럼 네. 한 번 상승이 나왔는데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주니까는 그냥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다 차익 실현으로 어느 정도는 마감을 해버리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치고 나갈 만한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좀 먼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UAM 쪽에 큰 투자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도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실제로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에서 만약에 UAM을 통해서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훨씬 더 강하게 네, 움직이겠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올 것 같습니다. 자, UAM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수의 종목들, 수급이 확실히 좀 반짝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UAM 투자 전략, 어쨌든 지금은 기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UAM 사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뭐 나온 건 없고. 그런데 네.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밀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용화하는 것도 일단은 이 서울, 인천, 김포 그냥 이쪽만 먼저 이제 실증 사업하고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광역시, 지방까지 이제 퍼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와주면서 정부에서 좀 드라이브 걸어주는 이슈가 나와줘야지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2차 전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이미 실적이 그러네요. 잘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성까지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드라이브까지 걸어주니까 쫙쫙쫙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UA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약한 기대감만 있다라는 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 나올 때 그냥 완전히 단기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아직까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시장이 약세잖아요. 네. 약세인데 저는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도 제가 그저께인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주 중에 한번 다 네, 얘기했죠. 탑픽으로 이제 G2파워와 일진파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G2파워와 일진파워도 결국에는 그림이 똑같아요. 최근에 수급이 그대로 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종목을 탑픽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네. 오늘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딱딱 맞아 네,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결론적으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약간은 꺾일 만한 구간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가 부족하니까는 분산되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접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게 포인트네요. 예, 그게 네. 포인트인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나마 네. 시장에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쉽게 선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보는 게 수급이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당장의 차트를 네. 보니까 알겠는 게 수급이 잘 되는 부분은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잠깐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이렇게 딸리니까요. 예. 네. 제가 이번 주에 일진파워나 G2파워나 혹은 성우하이텍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UAM 관련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면 이제 슬슬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상 네. 이제 목요일 오전 또 끝났으니까 이제 오후는 내일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은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키가 뭐가 될 것이냐 오늘하고 내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강세를 연속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종목들을 내일까지는 또 이제 뽑아놔야겠죠. 그래야지 다음 주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주의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잘 골라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밤까지 있거든요.
네. 네, 방송이 또 밤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있기 때문에 힌트 좀 주십니까?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아, 한번 좋아요. 또 뽑아오도록 할 테니까 예. 내일 한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전략 중에서도 제일 공감이 되는 게 단기 기대감과 장기 기대감. 아무래도 단기 기대감이 오늘 말씀드린 UAM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쪽에서는 앞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던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쪽이 또 장기적인 기대감으로서 봐도 되는 거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UA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되는 쪽이에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좀 먼 기대감이 거죠. 있기는 네. 한데 당장이 이제 눈앞에 체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눈앞에 체감될 수 있는 쪽에 결국엔 시장이 좀 수급이 쏠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쫙 뽑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그냥 종목 한번 쫙 보시죠. 그냥. 행동으로 한번 쭉 보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이슈 플로어였습니다.